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보잉 두바이 에어쇼 및 미중 정상회담 기대 소식입니다. 오늘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 에어쇼가 열립니다. 보통 이렇게 에어쇼가 열리면 전시도 하고 시범 비행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여러 항공사들이 보잉이랑 에어버스한테 신규 항공기 주문을 합니다. 오늘 개막 첫날인데 신규 주문 소식이 벌써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두바이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 두바이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 30대 구매한다는 발표했고요.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또 777X 90대하고 787 드림라이너 추가 주문한다는 공식 발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계속해서 발표 나오고 있는데 선익스프레스하고 로열 요르단 항공 이런 데서도 737 맥스랑 787 드림라이너 발표하고 있고요. 신규 주문했다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최대 큰 손이죠. 사우디의 국영항공사인 리야드에어에서도 보잉 737 시리즈 대량 주문할 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보잉의 추가 주문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파리 에어쇼에서는 보잉이 에어버스 대비해서 신규 주문을 많이 수주 못했는데 이번에는 수주 대박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막 수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만난다고 해요. 여기서 중국이 보잉 737 맥스 주문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원래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중국에서 737 맥스 재개하면은 그러니까 주문을 재개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 시작했던 2017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거 좀 안 좋은 소식인데 디즈니에서 이번에 개봉한 마블 영화인 더 마블스가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사상 최저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블 영화가 개봉 첫 주 주말에 북미에서 영화 수익이 5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 가장 흥행이 저조했던 MCU 작품이 2008년에 개봉했던 인크레더블 헐크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어벤져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전에 나온 영화라 이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더 마블스는 그 MCU 위상이 있는데도 인크레더블 헐크보다도 정말 처참한 흥행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기 영화에 배우 박서준 씨도 출연했다고 하는데 보신 분들 있나 모르시겠네요. 저는 이거 마블 영화 옛날엔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는 스파이더맨만 보고 다른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통 마블 영화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는 재미없어졌다고 안 보더라고요. 결국 이 디즈니에서 다른 거보다 마블이 좀 살아나야 디즈니 영화 매출도 좀 살아나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블 이렇게 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체중 감량보다 심장병에 탁월하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데 노보노디스크에서 지난 8월에 이미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를 발표했어가지고 주가가 20% 가까이 그날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임상 결과가 나와서 위고비를 맞고 체중 감량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혈관 관련해서 이 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위고비가 이렇게 심장질환 관련해서도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면 결국 이게 비만 치료제이면서도 심장병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위고비 처방받을 수 있다 보니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안 좋아하시네요. 다들 더 마블스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안 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모건 스탠리가 2024년까지 S&P 500 목표치를 4,500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S&P 500이 지금 4,420인데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4,500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간 S&P 500 보유하고 있으면 2%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 초까지 이익 성장의 역풍이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 이익 성장 회복이 나타난다는 전망인데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이분이 작년까지는 이제 2022년에는 최고의 전략가였는데 올해는 계속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윌슨 이분도 결국에는 2025년엔 AI가 생산성을 높여줘서 2025년부터는 또 이익 성장이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으로는 결국 AI가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섹터별 퍼포먼스 살펴볼 텐데요. S&P 500이 1.3% 상승했는데 그 외 섹터들은 다 저조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기술 섹터가 혼자 4.6% 상승하면서 S&P 500 전반을 상승시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기업별 S&P 500 내 기업별 이 퍼포먼스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위에 절반 반도체랑 기술 섹터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랠리도 5% 상승한 게 눈에 띄었고요. 지난주에 젯바운드 이제 비만 치료제가 FDA 공식 승인을 받았죠. 그 외에 뭐 푸킹홀딩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긍정적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데 보험사들도 지난 한 주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 좋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TSMC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던 월간 매출 자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2023년 매출이거든요. 근데 2023년 10월 매출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이렇게 좀 삐죽삐죽했는데 2023년 10월 현재 사상 최고 월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라 할 수 있는 TSMC 월간 매출이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을 지금 10월에 기록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완전히 부활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은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개장 전에 타이슨푸드랑 먼데이닷컴이라는 조금 사스 플랫폼 기업 중에 가장 성장이 빠른 기업 하나 이렇게 두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슨푸드가 S&P 500 내에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육가공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정말 처참하게 나왔거든요. 일단 매출 시장 예상치 미스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매출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면은 주가 정말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EPS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조금 괜찮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연간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52.9 빌리언 달러 그 전망치를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는 54.4 빌리언 달러였거든요. 이렇게 매출 연간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게 나온 데에는 얘네가 2024년에도 미국의 소고기 생산이 크게 감소할 거라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소고기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 좌측의 자료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현재 이 소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소 가축이 얼마나 이제 미국에 있는지 이게 현재 2023년 이렇게 계속 감소해서 올해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왜 이렇게 적어졌냐? 가축하는 소가 현재 미국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그 사료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래서 소고기 가격은 상승하는데 소 공급량은 줄다 보니까 이 타이슨 푸드에서 좀 매출 전망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네 지난주에는 또 치킨 너겟에서 뭐 철사 그런 게 발견됐다고 치킨 너겟 다 리콜했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미국 개장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리미 10시에 시작하고 미장원은 10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먼데이닷컴 또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랑 EPS 모두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요. 그리고
2023년 연간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715밀리언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연간 가이던스 이렇게 상향했고요. 영업 마진도 기존 3.5% 예상되고 있었는데 7%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먼데이닷컴은 이렇게 기업들에서 쓰는 팀 협업 플랫폼이에요. 이게 좀 스타트업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쓰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얘네도 또 올해 AI를 출시하면서 이제 매출이 더 높아지고 그런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현재 주가 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실적 간단히 체크해 보니까 지금 분기별 이제 적자가 거의 갑기준 흑자 전환 직전까지 오고 있어서 다음 분기부터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상당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기업 오늘도 체크해 볼 텐데요. 항상 이 체크해 보는 이유는 결국 52주 신고가 미국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뜨거운 기업이고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월 1일부터 기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출시했거든요. 이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뭐 윈도우에 다 이제 코파일럿이 탑재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 또 돈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한 명당. 그래서 이게 11월 1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수익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2.4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이자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 다음 가는 칩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이 이제 아까 봤듯이 여기 브로드컴이 아까 봤듯이 TSMC의 월간 매출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얘네도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VM웨어라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얘네가 인수 예정인데 현재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반독점 당국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중국에서만 이제 조금 태클을 걸고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두 분이 만나기 때문에 이 VM웨어 승인도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서 52주 신고가하면서 사상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애플의 대표적인 공급사이고 그리고 또 현재 AI 시대에 AI 네트워크 관련해서 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브로드컴 TSMC 10월 월간 매출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영향받았고요. 다음은 KLA 코퍼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KLA 텐코라고 불렸는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불량인지 똑바로 작동하는지 그걸 항상 체크해야 이제 반도체 수율이 높아져서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는 더 마진이 높아지고 매출도 더 커지거든요.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장비가 항상 필요한데 아까 봤듯이 TSMC의 월간 매출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얘네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여기 또 저명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올해 설비 투자가 6에서 7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조 원을 책정했다고 해요. 결국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메모리 기업들인데 이렇게 SK하이닉스에서 내년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가가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LA 코퍼레이션은 현재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맥케손입니다. 맥케손은 미국의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 업체인데 이게 이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젯바운드 얘네가 또 다 이제 도매로 사서 이제 약국에다가 소매로 팔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의약품 비만 치료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얘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지난 실적 발표에서 2023년 8월에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 이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15% 규모여가지고 현재 이 자사주 매입 효과와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예, 프리미는 오늘부터 10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미장원이 10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52주 신고가 기업은 힐튼 코퍼레이션이 나왔어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이 기업 힐튼 호텔 갖고 있고 이제 콘레드 호텔, 와돌프 아스토리아
LXR 호텔 이런 럭셔리 호텔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52주 신고가 간 데에는 이제 여행 수요가 강력하고 뭐 테일러노믹스 그런 영향으로 호텔 숙박료가 상승하는 영향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한 건데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3빌리언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승인된 자사주 매입을 총 합쳐보면은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10%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맥케손도 그렇게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주가가 쭉쭉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힐튼 월드와이드 코퍼레 홀딩스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52주 신저가 갱신 기업이 하나 있는데 헤즈브로입니다. 헤즈브로가 예전에 팬데믹 때 보면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뭐 배당주 그런 걸로 막 많이들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52주 신저가 가서 아쉬운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장난감도 만들고 뭐 문구, 완구도 만듭니다. 근데 최근에 핫한 거는 이제 애플 iOS 앱스토어 들어가면은 이 아이폰의 보드 게임 여기서 이 모노폴리 고라고 이게 1등 먹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거를 이제 헤즈브로가 여기 이 게임 개발사하고 협업해서 만든 건데 이 모노폴리 고가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현재 몇 개월째 1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 가장 결정적인 거는 모노폴리 고가 백날 1위 해봤자 이게 헤즈브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진짜 극히 미미합니다.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로열티로 얻는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현재 소비가 둔화되면서 장난감 소비에 대한 그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대폭 하향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소비가 어려워지면은 애기들 장난감 안 사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기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든 크로스 기업은 이 EA 스포츠, 이 EA 일렉트로닉 아츠 기업이 나왔는데요. 다들 피파 해보셨을 텐데 이제 피파라는 게임의 그 피파 이름은 그 라이센스 갱신을 못해서 그냥 피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이제 이 FC라고 이 게임 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피파가 아니라 FC라고 쓰는데 그리고 또 이런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또 서양에서 인기 많은 그런 FPS 게임도 있죠. 근데 EA가 이번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주가가 좀 괜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이 게임 기업들이 이런 그러니까 좀 플레이가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할 만하고 작품성이 높은 게임을 이 트리플 A 타이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다 59.99달러였는데 올해부터 이 게임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69.99달러로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결국 이런 일렉트로닉 아츠도 가격 인상 효과를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닌텐도 스위치 2 그런 신형 모델도 출시될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 게임주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했네요. 유비소프트는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데드크로스 발생한 기업은 에브비입니다. 에브비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배당 귀족주이면서 그 제약사인데 얘네 가장 흥행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가장 매출이 높은 의약품이 이 휴미라예요. 이게 관절염이랑 뭐 건선 그리고 각종 피부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약인데 이 휴미라 매출이 올해 1분기부터 이렇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제 20년 특허가 끝나가지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휴미라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뭔가 다른 되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에브비 이렇게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브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아무리 효과가 같다고 해도 결국 기존 원래 약 찾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로 투자 의견 나온 기업 가져왔는데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를 제프리스에서 새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투자 의견으로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65달러 제시했는데 얘네가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심 에너지 음료 사업이 견고하고 그리고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막대한 성장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국내에서 몬스터 에너지 좀 맛있긴 해도 이걸 국내에서 보진 못했는데 알코올 음료랑 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 완전히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몬스터 에너지 비스트 이런 알코올 음료랑 몬스터 하이드로 뭐 슈퍼 스포츠 이런 그 물이 있다고 해요. 비타민 음료나 뭐 이온 음료. 마셔보진 못했는데 이게 또 미국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몬스터 베버리지 주목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두 단계나 대폭 이렇게 뛰었는데요. 이 안동우 이사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 미주미 구독자분들 다 알 것 같은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도 153달러에서 22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 제시한 건데 얘네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고효율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리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현재 매일 1조 건 이상의 사이버 보안 사고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매일 이렇게 1조 건 이상의 그 사건을 분석하다 보면은 얘네가 또 AI 시장에서도 이 빅데이터로 엄청나게 또 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향후 몇 년 동안 사이버 보안 플랫폼이 이제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중에 살아남을 소수의 공급 업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바이 에어쇼에서 보잉 비행기 정말 많이 팔고 있다고 지금 한 10분마다 계속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방맹이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 오늘은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처치앤드화이트입니다. 처치앤드화이트 이 아멘해머 이 국내 뭐 베이킹 파우더나 세제 그런 거에 아멘해머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국내에서 인기 많은 가글 브랜드 중 하나인 테라브레스 그런 거 있고 미국에서 또 잘 나가고 있는 여드름 패치인 마이티 패치 이런 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 1.21% 기록하고 있고요. 배당 지급일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에 엑슨모빌이 있는데요. 엑슨모빌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에너지 기업이죠. 최근에 파이오니어 리소스에스 인수하면서 좀 주가 하락했는데 배당 수익률 3.66% 기록하고 있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타겟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직전에 이렇게 배당락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업체 중 하나인 타겟이 오늘까지 사면은 배당 수익률 4.06%에 배당 지급일은 12월 10일입니다. 근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코앞이고 현재 소비 심리가 워낙 안 좋아졌고 타겟에서 또 도난 문제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라이릴리인데요. 일라이릴리 없는데 한번 나 이거 되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주라도 사보는 거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배당을 주거든요. 오늘까지 사면 0.76% 주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8일입니다. 오늘 또 어쨌든 위고비에서 심장질환 효과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라이릴리의 이제 젯바운드도 마찬가지의 효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52주 신고가 돌파했던 기업인 KLL 코퍼레이션 여기 있네요. 배당 수익률 1.09%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신파스 이것도 배당 귀족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 미국의 이제 작업복이랑 유니폼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얘네가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1.01% 기록하고 있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겟은 배당 킹 기업이네요. 배당 인상이 51년, 52년 그렇게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입니다.